2015년 10월 20일 화요일 야간 공개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제 방송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 그리고 한 달 정도 되신 분들, 아쉽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방송 시작할 때 매니저들이 얘기하죠. 뭐 준비하라고요? 계산기, 그리고 필기구. 예, 노트 그렇죠. 필기구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교재를 또 준비를 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필기구예요. 예, 오늘 했던 얘기 제가 말씀드리죠. 오늘 했던 얘기 내년 이맘때쯤 또 합니다. 다음 달에 한 얘기 재작년에 했던 얘기예요. 앞으로 5개월 뒤에 할 얘기 작년 뭐 3월달 2월달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내용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 큰 틀은 절대 크로니클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재방송이 남겨지긴 하는데 제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 엉뚱한 소리를 했다거나 그러면은 다 삭제를 해버려요. 제가 스스로 그 방송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좋은 자료도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 데이터들이 언젠가 또 손실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구를 준비를 하시면은 이번에 했던 이야기를 내년에 또 듣는 것처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종목들이라든가 계절 변화의 업황들을 기록을 하실 거예요. 요쯤 되면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 저쯤 되면 저 종목들이 올라간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 했습니다. 드디어 겨울이 다가온다. 겨울 관련 독감이라든가 뭐 감기약이라든가 이런 추위에 관련된 종목들을 준비하라. 그 종목들이 어제 엊그제 다 올랐어요, 여러분들. 계속 오릅니다. 이제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우리도 거래를 했고 그 거래 내역들을 우리 풍문가파 카페에다가 올리기 시작합니다. 겨울이라는 거는 정말 호재 덩어리예요, 여러분들. 어떤 물건, 날씨에 따라서 휘거나 깨지거나 동파되는 물건들. 날씨에 따라서 겨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겨울이면 딱 생각나는 게 감기, 추위, 기침, 그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수능 앞두고 그리고 연말 회식 이런 거 앞두고 뭐 자양강장제, 피로회복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팔리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업황은 움직이지만 종목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한들 29님. 그래서 업황이 파악이 되면은 종목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종목을 어떻게 잡냐? 매매기법으로 잡는다 이거죠.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를 짚어드리려고 하는 게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회원님들에게 상담을 많이 받는데 주식 투자 어떻게 하면은 실패하나요?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나요? 물어보거든요. 그럼 대체로 이제 실패하신 분들은 똑같아요. 실패하신 분들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실패를 하냐? 무조건 기법부터 들어갑니다. 무조건 차트 보고 그래, 뭐 여기서 하면 되겠네. 그냥 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들어갈 때 겁납니다. 와, 큰일 나다. 이거 어떡하지? 물렸는데 많이 잃었는데. 차트만 보면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제 주변에 차티스트 쪽으로 흘러갔다가 잘된 사람 한 분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상담하면서도 차티스트들 중에서 잘된 분들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주식은 가장 기초 어떤 거 호재 분석, 호재 분석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호재 분석은 뭐겠어요? 뉴스 분석, 업황, 시황 이런 것부터 알아보셔야 되거든요. 업황, 시황. 업황이 좋다. 아, 이 업계가 좋다. 일단 호재를 깔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호재 중에서 가장 강력한 테마는 계절 테마입니다. 계절 테마. 왜 그러겠어요? 기업이잖아요. 이 주식은 기업에서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죠. 회사를 운영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회사 업무, 회사 운영해서, 어떻게, 종이, 뭐 돈, 종이처럼 태우나요? 먹고 살려고, 명예도 쌓고, 돈 벌려고, 그래서 기업을 운영을 하고, 더 벌려고 주식도 발행을 하는 거죠. 투자받아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해서 돈도 벌고, 그래서 회사 또 돌려주고, 그러기 위해서 기업들은 돈도 빌리고, 주식도 발행하고, 이렇게 점점 커져나간단 말이에요. 투자 유치도 받고. 그러면 이 회사들이 분명히 판매하는 제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품들이 있겠죠. 그럼 그 제품들이 성수기냐 비수기냐. 비수기일 때는 돈 많이 못 벌죠.
그렇죠. 비수기일 때 손가락 빨고 있겠죠. 아니면 성수기를 준비하거나. 성수기 때는 돈 많이 벌겠죠. 물건 많이 땡겨서 원자재 땡겨가지고 제품 생산해서 여기도 팔고 저기도 팔고 하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지도 모른다.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번다. 투자하자. 이 회사는 별 볼 일 없어. 지금 비수기야. 돈도 못 번데 투자하자.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주식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방금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이 회사는 성장성 있고 가능성 있고 돈도 많이 버니까 안정적 기업이다 해서 투자 자본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들은 좋은 회사고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갈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 기업의 성수기와 비수기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디에 맞춰서? 어디에 맞춰서? 계절에 맞춰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4개의 계절로 나눈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업이 봄철의 성수기인가, 여름철의 성수기, 가을, 겨울을 나눠서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여름에는 여름 상품, 겨울에는 겨울 상품. 여름과 겨울이 매매하기 제일 좋아요. 왜? 뭐 때문일까요? 왜 여름과 겨울 이 시즌 테마들이 거래를 하기 가장 쉬운가? 날씨가 분명하거든. 그렇죠, 백현무사. 분명하잖아요. 이게 바로 거의 100% 완벽한 호재예요, 호재. 계절은 엄청난 호재거든요. 회사의 비수기와 성수기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호재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 호재 안에서 여러분들이 테마군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선정을. 겨울이니까 당연히 보일러 뭐 그런 거 있을 것이고, 뭐 난방기구 있을 것이고, 추우니까 헬스케어 상품 움직일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약 관련주들 해보고, 헬스케어 관련주들 해보고, 경동나비행 같은 뭐 이런 난방 관련주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계절에 맞춰서 성수기와 비수기를 찾아라. 그런데 이게 과거로 또 돌아가 봅니다. 네, 과거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조그만했어요. 예, 그러니까 막 조마권 세력들한테도 흔들리고 뭐 그런 세력주 붙고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세력이 좀 더 탄탄해졌죠. 탄탄해졌어. 예전에 우리나라는 정말 어땠어요? 예전에도 설명했다시피 물건의 품질을 봤을 때 사람들이 구매욕을 봤을 때 메이드 인 이태리, 메이드 인 프랑스, 메이드 인 USA 죄송합니다. USB란다. 야, USB는 어느 나라야? USB가 아니고 USA. 네, USSA 아닙니다. USB래요. 아, 이건 뭐 어디지? 예, 네, Made in USA, Made in Japan, 그리고 Made in Korea, Made in 뭐 차이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쭉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국민학생일 때죠. 그때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메이드 인 재팬 적혀 있으면 와, 저 집 잘 사네. 잘 사는 지역이다. 메이드 인 이태리. 우와, 막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도 그랬었어요. 예, 진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나라의 제품 가치가 올라가죠. 어떻게? 2000년도 이전에는 뭐 올림픽 하기 전에 그 전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세상에서 조그만 나라였어요. 잘 몰랐어요. 코리아 하면은 아무도 몰랐어요, 진짜로. 예. 코리아는 굉장히 저기 구석에 작은 나라로 알려졌었는데 올림픽 하면서 국가 네임밸류 올라가고 2002 월드컵 하면서 국가 네임밸류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이 세계 시장에 주목을 슬슬 받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H.O.T 나오고 뭐 동방성기 죄송합니다. 동방신기 나오고 오늘 왜 이러냐. 동방신기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K-팝 한류 타고 우리나라의 네임밸류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우리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지? 그 나라 패션 괜찮더라. 야, 걔 아이돌 입고 나오는 옷 괜찮더라.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밸류가 굉장히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왜 이걸 얘기를 하냐?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작았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인구가 뭐 3천만 명 이랬는데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하나 만들어요. 제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내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너무 작다 이거예요. 이게 완전 대박 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우리나라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이 제품이 정말 괜찮은데 이 제품을 우리나라에서만 팔 게 아니라
중국이라던가 미국,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훨씬 많은 나라에서 팔아보자. 들고 갑니다. 가서 와 내가 낸데 와 근데 이거 잘 만들었는데 너희 회사에서 하나 팔아도 막 대기업에다가 중국 대기업에서 딱 말했어요. 예? 미국의 대기업에다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장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입구에서 쫓겨났을 것 같아요. 뭔데? 이런 식으로 쫓겨났을 거예요. 외국과의 교류가 거의 힘든 상황이죠. 힘든 상황. 그런데 우리나라가 올림픽 유치하고 월드컵 하고 한류 열풍 불고 이러니까 세계의 시장이 우리나라를 집중합니다. 한국 괜찮더라. 한국 괜찮더라.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판로가 글로벌화되죠. 자, 여기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중소기업들의 판로가 해외로 뻗어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시장이 급성장합니다. 급성장. IT 터져나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어. 외국과 우리나라의 연결고리, 여러분들. 계절 변화에 반드시 대입을 해야 되는 호재. 어떤 거? 제가 여러분들께 시간적 추론법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네, 행사죠. 행사. 국제 행사. 국제 행사. 이게 뭐냐? 국제 행사가 뭐냐?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정부가 야 이거 괜찮겠다. 우리나라의 좋은 제품을 해외에다가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외 기업에게 투자 유치라든가 이런 걸 받으면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겠구나.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도 올라가겠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뭐 산업통상부 어디 각 부처에서 관련 행사가 열리면은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예요. 해외 관련 업계에다가 홍보도 때리고. 엄청난 박람 회장이 우리나라에 건설이 되고 해외에서 막 50개국, 100개국 이런 나라에서 해외 바이어들이 한국으로 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하나 팔 거 글로벌 시장 진출하니까 10,000개, 100,000개 이렇게도 팔릴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 열린 거죠. 국제 행사는 계절주와의 연동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계절주와의 연동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기에 딱딱딱 맞춰서 한국산 아웃도어 상품, 한국산 냉난방기기, 한국산 헬스케어 산업, 한국산 자동화, 한국산 스마트 그리드, 한국산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가장 확실한 호재가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름이면은 그 여름에 맞는 국제 행사들 어떻게 되겠어요? A라는 회사가 국제 행사에 출품을 합니다. 여름에 선풍기를 만들었다 이거요. 겨울에 보온 장판을 이런 것들을 온수매트 이런 걸 만들었다 쳐요. 겨울철에 다 필요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랑 계절이 같은 나라, 우리나라가 계절이 반대라면은 또 거기에 맞는 상품들 오겠죠, 한국에. A라는 회사가 직접적으로 해외 가지 않고도 그런 행사 서울에서 코엑스, 킨텍스, 백스코 엄청 크잖아요. 그 안에서 출품을 딱 했는데 중국인이 와가지고 이거 주세요. 몇 개 드릴까요? 10,000,000개. 이렇게 해버리면 게임 끝나잖아요. 네, 그랑디님 안 그래요? 미라클님? 예, 우리나라에선 고작 한 1,000개 정도 팔렸었는데 중국이 봐여가지고 이거 100,000개 주세요.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게 바로 국제 행사의 파워거든요. 국제 행사 중에서도 계절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따박 맞춰서 여러분들이 거래하면은 일단 호재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능성이죠, 기대감. 우리 주식은 이 회사가 진짜 돈을 많이 번다? 이 회사가 1등 기업이다? 그 회사의 주가가 무조건 올라갑니까? 예? 이 회사가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야. 예. 그런 종목은 무조건 원래 상식대로라면 1등 몇 천만 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삼성전자 그렇지 못하잖아요. 현대자동차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무조건 1등 기업이라고 주식 거래하기 가장 좋은 기업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코스피 200까지만 거래를 한다? 코스피 시가총액 몇 위까지만 거래한다? 여러분들 진짜 위험한 생각입니다. 진짜 위험한 생각.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그 벽을 떠나서 무조건 여러분들을 차트를 보기 전에 기업들의 비수기와 성수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차트 보실 필요가 없어요. 차트만 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차트만 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트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시장의 상황,
그리고 그 기업들의 가능성, 그 기업이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성수기가 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선점해서 슬슬 들어가야 되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선취매라고 하잖아요. 네. 이러한 시간 분석과 네, 적절한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은 애초에 매매는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매매 기법이건 여러분들이 도서관이든 뭐 책 서점에 가서 책 사 보자마자 바로 그냥 현금 세팅해가지고 책 펼치고 바로 지르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자수하세요, 빨리. 네, 자수하세요, 이거. 네, 그랬던 분들 없어요? 일단 서점에 갑니다. 나 주식을 배워야겠어. 나 주식, 나는 남들과 달라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서점에 갑니다. 가가지고, 백화점 같은 거 책 막 봐요. 그래, 이거면 좋겠다. 그것도 여러 권 꺼내본 것도 아니야. 그냥 표지가 좀 이뻐 보이는 거. 반질반질하고 좀 비싸 보이는 책 있잖아요. 고급스럽고. 그거 꺼냅니다. 책 보니까 뭐 가격이 한 3만원대. 쫙 펼쳐보니까 컬러도 잘 돼 있고, 여기 찍으면 사는 거 맞네? 예, 바로 집에 와서 그냥 1000만원 빡, 몇백만원 빡, 예. 그 다음날 그 책 한 100권 살 만큼 읽기도 하고, 네, 가장 쉬운 거, 자수하시는 분들이 꽤 있네요. 네. 제게 제일 비쌉니다. 예, 제게 아마 제일 비쌀 겁니다. 예. 제 자료집에는, 예,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진실. 네, 저는 굉장히, 예, 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번 한 주는 얼마 안 됐구나. 지난주 주말부터 어제까지 전화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문자도 많이 받고. 주식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작이잖아요. 시작은 무조건 호재 분석, 시황 분석, 지금 시장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가. 그렇죠. 우리 매매 기법 중에서는 시간적 추론법,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 미리 추론을 하는 겁니다. 이 시간적 추론법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개의 실패 원인 두 개밖에 있을 수 없어요. 첫 번째, 시간적 추론법이 틀릴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무 빨리 잡는 거. 겨울에 있을 일을 봄에 잡은 거야. 큰일 났죠, 여러분들. 네. 겨울에 있을 일을 봄에 잘못 잡았어.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위 진짜 똥대입니다, 똥대. 예, 똥대. 그리고 두 번째, 우리도 세력도 알 수 없는 내부자, 예, 완전히 악재가 터졌을 때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도 인정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매매도 그런 이제 순간적으로 터진 악재에 대해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누군가가 장부도 괜찮았고 다 좋았는데 갑자기 뭐 횡령했다라는 둥, 뿅 하고 없어진다는 둥. 북한이 이번 올해 8, 9월달처럼 엄청난 도발을 한다는 둥. 금리 인상이 갑자기 불거져 나온다는 둥.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떤 매매 기법도 안 맞습니다. 예.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얼른 빨리 컷하고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고 이런 이제 뭐 대응도 필요하죠. 그건 이제 시장을 경험하다 보면은 눈치가 생기죠. 그래서 제가 몇몇 회원님들께 오늘 방송에 접속을 하시면은 주식을 가장 처음 공부할 때 뭐부터 해야 되느냐, 시간적 추론법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한 2-30분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왜 시간적 추론법이 중요한지 이해되신 분들은 1번 모르겠다, 2번 눌러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1번을 눌러주셨네요. 네. 네. 아휴, 이 이야기는 2012년부터 3년 내내 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할 거고요. 예. 내후년에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은 뉴스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25분, 30분 정도 남았는데, 네, 뉴스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풍문간파 또는 전륜 이상형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우리의 풍문간파 네이버 카페가 등장을 합니다. 자, 제 계정으로 로그인이 돼 있어서 로그아웃을 하고, 자, 풍문간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풍문들. 10월 21일 매매기법용 주요시장 핫이슈입니다. 자료집이 실시간 업데이트가 안 되죠. 그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육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잘 보시고요.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시황이라 생각을 하시고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생소한 거 있으면은 미리 키워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산가족 상봉, 한러, 극동지역 개발 협력, 일교차, 기침, 독감, 만성피로, 피로회복제, 골다공증, 커피, 대가뭄, 석촌호수, 방수훈련, CCTV, 실종, 테마파크. 자, 생소한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이 키워드들은 테마가 될 수 있습니다. 테마란 말이 시황이란 얘기죠, 여러분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석촌호수, 석촌호수. 석촌호수가 그 집안이 약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건물들이 고층 건물들이 올라가니까 이게 점점 치마가 되지 않느냐. 치마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싱크홀 같은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요. 석촌 호수 주변에 이제 뭐 분위기도 좋고 배경도 좋으니까 거기 이제 고층 건물 막 올리잖아요. 그러다가는 그 건물들이 땅의 치마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다. 엄청난 위험이죠. 재난 사태, 삼풍백화점 같은 거 그런 이제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한 겁니다. 네. 싱크홀 그렇죠. 네. 방수훈련 지금 이제 자연재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비상사태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이제 다목적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교차 가을에서 겨울, 여름에서 가을 이제 온도차가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뭐 기침을 한다거나 독감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제 또 병에 또 노출된다거나 특히 여성분들은 겨울 가을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골다공증, 뼈가 또 시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네, 일교차. 환경 변화는 계절적인 뭐 환경 생태계도 변하지만 우리 사람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이산가족 상봉 오늘 이제 했었죠. 네,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북한이 열병식 때 도발을 하지 않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이야기들은 뉴스에 계속 도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키워드가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빠졌네요. 북한 극동지역 개발 협력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교류를 하면서 사이 돈독하게 지내면서 러시아라든가 뭐 극동지역 있잖아요. 그쪽에 네, 그 주변에 그 지역 그 쪽의 도시들을 뭐 개발하고 뭐 산업도 같이 연구해보고 산업개발 이런 것들을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극동지역 개발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사업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얘기 나오면 움직이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꼭 한번 올렸다가 밀었다가 하도 움직임이 거의 지랄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거래를 좀 기피하기도 해요. 그렇죠. 철도죠. 도로를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역까지 가려면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길을 뚫고 그리고 이제 물자를 운송해서 하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러 극동지역 개발협력. 그래서 오늘 철도 관련주가 또 움직였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일교차 온도가 심하니까 큰 변화의 일교차가 있으니까 당연히 면역력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질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기침과 독감 겨울처럼 오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제약 관련주하고 헬스케어 관련주 막 올라가잖아요. 네. 기침과 독감 겨울 오면 당연한 겁니다. 이 관련주들 안 하고 계시면 늦고 있는 거예요. 벌써 지난주부터 움직였으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어때요? 호재가 깔려 있죠. 그러니까 뭐 한번 들어갔다가 밀렸다 해도 갖고 있으면 올라가고 그런 애들이 요런 애들이거든요. 겨울에는 기침과 독감을 절대로 빼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 이게 몸도 노골노골하고 또 추워지고 하니까 피곤하고 힘들죠, 여러분들. 만성 피로. 일시적으로 막 체력을 땡겨 쓰는 것도 있고 만성 피로 쌓이니까 피로 회복제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피로 회복제도 많이 팔리고 이때쯤 많이 팔리는 게 또 있어요. 어떤 거? 네, 진디님 뭐가 많이 팔릴까요? 백혜연 무사님. 힘들어. 그런데 이거 딱 먹고 그냥 일시적으로 힘내갖고 일하고 그래요. 피로 회복제, 만성 피로 얘기하고 있는데 마스크요? 네, 그건 조금 관계가 없어요. 그건 아까 앞에 거, 기침과 독감 거. 네. 그렇죠. 비타민제. 비타민 정답. 비타민. 네, 바카스. 그렇죠. 바카스 구론산 바몬드 같은 거, 영진약품. 우리가 얼마 전에 수익 냈죠. 네, 우르사. 그렇죠. 아로나민 골드. 소주. 그렇죠. 소주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대신에 내일 출근을 잘 못할 수도 있겠죠. 광동제약 좋죠. 네. 여러분들 잊고 있는 거 있잖아요. 레드불. 레드불. 예, 이거 먹으면 잠이 팍 깹니다, 여러분들. 네, 레드불 먹으면 잠이 빡 깨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커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날이 추워질수록 커피 맛은 진하게 느껴진다. 따뜻한 커피. 아, 끝내주죠. 요즘에 커피 사업하는 회사들이 괜찮아요. 우리 카페에 어떤 회원님들이 글을 남겼습니다. 동서 이거 고가주주 가방어 아닌가요? 동서 고가주주 가방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동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호재가 있나요, 없나요? 자,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남겨보세요. 자, 요 종목 동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었던 종목입니까? 없었던 종목입니까? 계산을 해볼게요. 동서 47,900원이라는 가격이 있습니다. 47,900원 계산기 준비하시고 고가주주 가방어 47,900원 입력하면 우리가 사야 될 가격이 나오죠. 47,900원 얼마에 사야 된다? 32,450원에 사라. 32,450원에 사라. 보이시면 1번 눌러봐 주세요. 자, 기법 계산기를 동서에 적용시켰습니다. 정말 쉽죠, 여러분들? 네, 보이시죠? 32,450원 줄거 볼게요. 자, 32,450원. 자, 여기서 사면은 반등이 나올 것이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셨습니까? 자, 수익 실현 됐을까요? 기가 막히죠? 야, 솔직히 기가 막히잖아요. 네. 이거 완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잡는 매매 기법이 어딨어. 예. 최고점 가격 딱 입력했는데 사야 될 가격, 손절 가격, 고가 저가 다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동서는 왜 올랐을까요? 동서는 왜 올랐을까요?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동서. 동서는요, 여러분들 맥스웰, 맥심 TOP, 그리고 스타벅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스타벅스, 맥심, 그리고 맥스웰. 이런 것들을 팔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능 앞두고 따뜻한 뭐 보리차라든가 차 종류들 이런 것들도 괜찮거든요. 회사들이 여러분들 차트상 신호가 나왔을 때 그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 가지고 이 홈페이지들이 무엇을 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많이 팔린 여기 보시면 상품 속에 커피류 있죠. 커피류 맥스웰. 와, 이거 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거 자취생들의 그 필수 물 대신 먹는 거죠. 물 대신. 맥스웰. 거기다가 김연아 커피, TOP, 스타벅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음료도 다양하게 있고 주스 몸에 좋다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예요, 여러분들? 레드불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이런 제품들이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이런 제품들이. 그럼 동서는 고가주 주가방어로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뭐 바카스, 뭐 구론산 바몬드,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자연관광제. 그리고 영진약품. 그래서 우리가 영진약품을 또 거래를 했었고 수익 실현을 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런 제품들이 언제 많이 팔릴 것인가? 대가뭄. 대가뭄 이거. 제가 대가뭄 하면 무슨 종목이라고 그랬어요? 남 좋은 일 시켰네. 저희는 조금밖에 못 먹었거든요. 네, 대가뭄 젠트로. 그렇죠, 백현 부사님. 젠트로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는 요거 조금 먹었는데 참 저가주 주가방어 너무 아깝습니다. 저가주 주가방어. 여기서 깨알 같은 이야기 하나 할까요? 네. 저가주 주가방어를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투매추론 매매기법 합본서 공부를 하시고 여기서 이제 중수 이상으로 넘어가시려고 초병서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데요. 오늘부터 투매추론 저가주 주가방어 신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가주 주가방어 신간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름하여 투매추론 활용점정. 왜 활용점정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책을 받아보시면요. 그래서 활용점정이라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공지를 할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우리 풍문간파 카페 저가주 주가방어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틀린 글도 좀 많아요. 그걸 하나하나 제가 이걸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너무 불편한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은 조금 있고요. 대부분 다 그 출판사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거 저가주 주가방어에서 어떤 걸 얘기하고자 하냐면은 이걸 너무 틀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투매추론 저가주 주가방어를 운영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차트의 모양 있죠.
차트의 모양. 그러니까 이게 저가 주가공인지 아닌지 모르실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차트 모양 50개를 뽑아서 그 50개가 어떤 호재로 이렇게 움직였는지 아주 쉽게 추려놨어요. 그러니까 정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그 책하고 차트 모양이 같으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막 계산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가 최대한 간편화해가지고 그 차트 움직임하고 대입시켜서 맞춰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공부가 되게끔 굉장히 단순하고 계속해서 반복되게끔 투매추론 활용 점정이란 신간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몇 분이 또 신청하신다고 하니까 내일부터 바로바로 나갈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뉴스 분석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유, 커피 콩 봐라. 이거 참. 네. 커피 한 잔 마셨는데 또 마시고 싶네. 요즘에는 파수구찌하고 저는 너무 촌스럽나요? 네, 파수구찌하고 투썸도 괜찮은 것 같던데. 네, 커피, 투썸이나 뭐 파수구찌. 처음에는 스타벅스하고 카페베네였는데 요즘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원래 이런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커피를 2년 전에 처음 먹어봤어요. 2013년에 처음 먹어봤어요. 그 전까지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먹어본 적이 없죠. 믹스 커피만 마셨는데 어느 순간 이제 또 만나다 보니까 여자친구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즐겨 마시죠. 네. 좀 세련돼졌죠. 네. 최경환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치 4.2% 달성 가능.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오른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이상가족 첫 단체 상봉 끝났다. 눈물의 바다. 이거 너무 슬픕니다. 그렇죠. 10대 때 결혼해서 생이별을 했는데 70년 뒤에 재회를 했어요. 이건 당연히 울음바다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생각해봐도 이건 완전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70년 동안 또 그분이 또 그리웠을 거 아니에요. 가장 충격적인 인생의 한 장면이기 때문에 반드시 뇌리에 새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너무 슬펐던 그런 눈물을 받았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잘 돼서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 러시아 23일 블라디보스토크서 극동지역 개발 협력 협의. 여기는 북한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러시아가 또 조율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북한이 우리나라에게 지정학적 리스크를 끼쳐주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경제 부분은 성장할 가능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왜? 누구 더불어? 외국인의 투자 유치. 왜? 안정적인 나라가 되는 거니까. 날씨 예보 일교차 10도 이상, 안개 많고 미세먼지는 나쁨, 건강관리 유의하세요. 기침, 독감, 겨울이잖아요. 이제 곧 관련주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약품, 제약 반드시 하셔야 돼요. 헬스케어, 신호 나면 무조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손절 각오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손절보다 수익 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일교차 큰 날씨, 기침 관련 뉴스 종합입니다. 이게 알레르기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 치료가 다 되니까 베개 찐득이라던가 일반 생활용품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기침 관련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대가뭄 관련 뉴스들 종합입니다. 아프리카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래요. 가뭄의 장기화, 내년 영농철 물 부족 현실화. 젠트로, 이런 거 종목. 내일부터는 젠트로 얘기 안 할 거예요. 어떻게 이 종목 하나만 안 보이게 할 수 없나요? 60년 만에 슈퍼엘니뇨 아프리카 대가뭄. 가을 가뭄 생태계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말라도 너무 말랐다. 충격적인 화면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팔뚝만한 물고기까지 물이 없어 죽는다. 뉴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나갈 텐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We are engaged in a war. 다행이네요. 영화 광고라서. It involves information. 다음 뉴스입니다. 중부지방의 가뭄이 이제 이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논바닥이 아니라 저수지 바닥인데요. 물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조개를 한번 열어봤더니 다 이렇게 바싹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농민뿐 아니라 어민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이 저수지는 33년 전 준공 이래 처음으로 마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치어부터 팔뚝 크기의 큰 물고기까지 모두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물고기의 씨가 마르면서 죽음의 저수지로 변했습니다.
물이 마르면서 한 100여 부대 이상 주민이 다 가져갔어요. 잡아먹기도 하고. 진도에는 현재 썩은 것도 많고요. 또 다른 저수지에 서식하던 민물 쪽에도 집단 폐사하고 있습니다. 바짝 말라 갈라진 틈마다 죽은 조개들이 널려 있습니다. 조갯살은 이미 썩거나 속이 텅 비었습니다. 민물 고기를 잡아 생계를 잇는 주민들은 일손을 놓고 있습니다. 특히 대청호 상류 지역에서는 아예 고기잡이가 중단됐습니다. 고깃배들은 바닥에 붙어 있고 배 안에는 거미줄이 쳐 있습니다.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수심이 좀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보다시피 보면은 강 바닥까지 다 보이니까. 여태 이제껏 이렇게 물이 안 들어온 적이 없거든. 올해만 유난히 몇십 년 만에 이렇게 가뭄이 드는 거예요. 최악의 가뭄에 농민뿐 아니라 민물 고기잡이 어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유영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르죠? 네.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뭐 도시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 뭐 집에 물 잘 나오고 하는데 걱정 없다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상황이 저래요. 저런 물, 저쪽에 있는 물까지 땡겨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뭄. 이 가뭄이 계속되고 겨울이 지나고 그러면은 내년 봄에 움직이는 애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년 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업종이라고 할게요. 업종. 예, 업종. 종목이라고 하면 되죠. 종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업종으로. 그렇죠.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 농수산물이 에그플레이션이니까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움직이죠. 여기 또 움직이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또 있어요. 네, 에그플레이션 말고 또. 예. 에그플레이션 말고. 쓰레기. 예, 쓰레기 업체들. 내년 초 되면은 현대차 부지 얘기 또 나오면서 쓰레기 관련주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죽은 이제 폐사한 물고기들, 그리고 수질 오염된 것들, 그리고 쓰레기들 얼려져 있다가 동시에 터져 나오거든요. 죽은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막 생선들. 그것도 얼려져 있다가 막 찌끄레기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얼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다 한 번에 부유물로 떠오를 거예요. 그럼 그거 청소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예. 폐기물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함께 움직입니다.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이에요. 네. 그런 종목들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네. 어차피 한전부지 얘기 나오면 또 쓰레기 관련주로 팍 올라가거든요. 그 건물 부셔야 되니까. 그 쓰레기 다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 봄철에 대부분 다 집중이 되고 있어요. 내년에도 할 종목들은 많다, 그쵸? 네. 석촌호수 안전 장담 못한다. 안전처 모니터링 강화. 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집안 침하거든요. 재수 없으면은. 서울 최근 제2롯데월드와 관련해 석촌호수 물 빠짐과 잠실 일대 집안의 안정성을 10달 동안 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수행한 용역업체와 결과를 검토한 위원장의 선정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가 용역을 맡긴 지하수 조사 전문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지난 2010년 제2롯데월드 측의 의뢰를 받아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했던 곳입니다. 당시 예측한 지하수 유출량은 하루 105톤. 하지만 기초공사가 끝난 뒤 하루 400톤의 지하수가 나왔습니다. 예측이 틀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수의 물빠짐 원인이 제2롯데월드로 지목됐는데도 같은 업체에 조사를 또 시킨 겁니다. 한 개 컨소시엄만 이제 신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계약을 했던 것이고요.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구성한 보고서 검토위원회도 문제입니다. 검토위원은 모두 12명. 그런데 10여 차례 회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위원장은 용역업체의 설립자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위원으로 참여하기 전까지 업체 지분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수관계이신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언젠가는 난 빠져야 낫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이게 자, 이 뉴스는 여러분들이 또 따로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재수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면 보이시죠? 자, 화면 보이시는 분들은 1번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전송이 잘 되는가요? 한 번씩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 요렇게 푹푹 꺼지는 거예요. 푹푹 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사람이 다치게 되겠죠. 인명피해만큼 또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경제가 어렵다? 사람이 죽었다. 예, 어떤 게 더 위험하겠어요? 예, 사람이 죽었다가 더 위험한 거죠, 여러분들. 예, 인명피해. 오늘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뉴스 보신 분들은 오늘은 골다공증의 날입니다.
골다공증의 날. 워낙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예 그 날을 만들어가지고 협회에서 막 의논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비타민 D 결핍 환자 점점 증가한다. 그럼 여러분들 골다공증, 이 가을 겨울에 뼈마디 시리고 그러면은 뭐 많이 먹으란 얘기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너무 많이 먹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적당히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 비타민. 그렇죠. 현대인의 고질병, 만성 피로. 피로 회복에는 무슨 영양소라고요? 예, 비타민. 비타민 얘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약 관련주 중에서 비타민 관련된 거를 관심 있게 보면 되겠죠. 네. 좌초, 화재 선박을 구하라. 실전 같은 소화 방수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뭐 경남 지역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지역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한 종목을 뭐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네. 좌초 화재 선박을 구하라. 소화 방수 훈련.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특수 섬유, 특수 재료를 이용한 그런 이제 보호장구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많이 개발되고 있고. 그러면은 이러한 특수 섬유들을 제작하는 회사들은 호재가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평상시와 같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뭐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업종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자연재해 관련된 재난 관련된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오니까 관심을 갖게 돼요. 시장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이런 종목들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소화 방수 훈련 특수 소재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실종되었습니다. 부산에서도 실종되었던 여성이 사망했나요? 하여튼 뭐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네. 귀가가 문제거든요. 귀가가. 그거 모르세요? 112 눌러가지고 안심기가 신청하면 다 돼요. 12시 밤 1시 새벽 1시인데 집에 가야 되는데 불안하다. 그럼 112를 누르세요. 112. 그러면은 집에까지 경찰들이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들. 불안하면은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뭐 회원님들이 술을 많이 드셨다. 그래서 집에 못 가겠다. 그러면은 112 누르셔도 됩니다. 예, 112 하시면 돼요. 새누리당에서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CCTV 예산을 500억으로 증액하자고 합니다. 더 늘려야 돼요. 더 늘려가지고 그래 술 한잔 먹고 집에 갔는데 이 여성분이 술집에서 나와서 집까지 도착하는 기간 동안 CCTV 구간별로 찍혀 있으면 충분히 안전하겠죠. 예, 물론 사생활에 문제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거 다 각도 잡아갖고 하면 안 되나요 이거? 예, 전봇대 밑에서 뽀뽀하는 거 찍혔다고 누가 막 뭐라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CCTV를 좀 더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범인들도 자기 모습이 촬영되는 건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네, CCTV 설치가 더 많아져야 된다. 이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500억으로 증액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참고하실 게 우리나라 이제 검찰 홈페이지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자료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범죄가 많았던 지역. 예, 요런 거 참고하시면 또 이것도 재료가 됩니다. 절도는 제주도가 1위네요. 예, 절도 사건은 제주도가 1위입니다. 예, 절도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지역은 남양주, 용인, 파주.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절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도 막 칼 들고 막 돈 내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강도는 1위 목포, 2위가 천안. 목포는 이런 쪽으로 좀 유명했던 것 같아요. 쫙 있죠. 폭행, 상해, 살인, 뭐 성폭행, 방화, 간통. 이건 뭐지? 경산이네요. 제주도 2위. 제주도가 여기서도 2위네요. 아무튼 이런 거 그냥 참고하지도 말고 그냥 구경만 하세요. 그냥 뭐라 말하기가 그러네. 네. 자, 빨리 얼른 패스하겠습니다. 네.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한 달. 네. 부산 지역 설치율 2.0%. 이게 굉장히 저조하다는 거죠. 굉장히 저조하다는 거. 네. CCTV가 반드시 계획했던 대로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테마파크 관련 뉴스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역 발전을 시키자. 그래서 테마파크를 건설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거래하셨을 거예요. 뭐 일신석재라든가 뭐 새우글로벌이라든가 그런 종목들 있죠. 저희 쪽에서는 새우글로벌 거래를 했습니다.
세우글로벌. 여기 보시면은 기준봉 그리고 오늘 5% 이상 상승. 자, 이렇게 된 거죠. 매수, 수익 실현. 세우글로벌은 기준봉 단타 매매 낙하법으로 공략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뉴스와 그리고 종목을 연관지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적 추론법에 대한 교육을 앞서서 한 30분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방송이 끝나면은 다시 한번 잠들기 전에 꼭 다시 한번 리와인드 다시 보시고 여러분들 주식 경험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첨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회사 업무, 회사 운영해서 어떻게 종이 뭐 돈 종이처럼 태우나요? 먹고 살려고, 명예도 쌓고 돈 벌려고, 그래서 기업을 운영을 하고 더 벌려고 주식도 발행을 하는 거죠. 투자 받아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해서 돈도 벌고, 그래서 회사 또 돌려주고, 그러기 위해서 기업들은 돈도 빌리고 주식도 발행하고 이렇게 점점 커져나간단 말이에요. 투자 유치도 받고. 그러면 이 회사들이 분명히 판매하는 제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품들이 있겠죠. 그럼 그 제품들이 성수기냐 비수기냐. 비수기일 때는 돈 많이 못 벌죠. 그렇죠. 비수기일 때는 손가락 빨고 있겠죠. 아니면 성수기를 준비하거나. 성수기 때는 돈 많이 벌겠죠. 물건 많이 땡겨서 원자재 땡겨가지고 제품 생산해서 여기도 팔고 저기도 팔고 하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지도 모른다.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번다. 투자하자. 이 회사는 별 볼 일 없어. 지금 비수기야, 돈도 못 번데 투자하자.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주식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방금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이 회사는 성장성 있고 가능성 있고 돈도 많이 버니까 안정적 기업이다 해서 투자 자본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들은 좋은 회사고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갈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 기업의 성수기와 비수기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디에 맞춰서? 계절에 맞춰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4개의 계절로 나눈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업이 봄철의 성수기인가, 여름철의 성수기, 가을, 겨울을 나눠서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여름에는 부산 지역이다. 메이드 인 이태리. 우와, 막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도 그랬었어요. 진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나라의 제품 가치가 올라가죠. 어떻게? 2000년도 이전에는 뭐 올림픽 하기 전에, 그 전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세상에서 조그만 나라였어요. 잘 몰랐어요. 코리아 하면은 아무도 몰랐어요, 진짜로. 코리아는 굉장히 저기 구석에 작은 나라로 알려졌었는데, 올림픽 하면서 국가 네임밸류 올라가고, 2002 월드컵 하면서 국가 네임밸류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이 세계 시장에 주목을 슬슬 받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H.O.T 나오고, 뭐 동방신기, 죄송합니다. 동방신기 나오고, 오늘 왜 이러냐? 동방신기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K-팝 한류 타고 우리나라의 네임밸류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우리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지? 그 나라, 패션 괜찮더라. 야, 걔 아이돌 입고 나오는 옷 괜찮더라.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밸류가 굉장히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왜 이걸 얘기를 하냐?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작았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인구가 뭐 3천만 명 이랬는데,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하나 만들어요. 제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내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너무 작다 이거예요. 이게 완전 대박 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우리나라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이 제품이 정말 괜찮은데 이 제품을 우리나라에서만 팔 게 아니라 중국이라던가 미국,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훨씬 많은 나라에서 팔아보자. 들고 갑니다. 가서 내가 낸데 내가 잘 만들었는데 너희 회사에서 하나 팔아도, 막 대기업에다가, 중국 대기업에서 딱 말했어요. 미국의 대기업에다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장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입구에서 쫓겨났을 것 같아요. 뭔데? 이런 식으로 쫓겨났을 거예요. 외국과의 교류가 거의 힘든 상황이죠. 힘든 상황. 그런데 우리나라가 올림픽 유치하고 월드컵 하고 하는 여름 상품, 겨울에는 겨울 상품. 여름과 겨울이 매매하기 제일 좋아요. 왜?
뭐 때문일까요? 왜 여름과 겨울 이 시즌 테마들이 거래를 하기 가장 쉬운가? 날씨가 분명하거든. 그렇죠, 백현무사. 분명하잖아요. 이게 바로 거의 100% 완벽한 호재예요, 호재. 계절은 엄청난 호재거든요. 회사의 비수기와 성수기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호재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 호재 안에서 여러분들이 테마군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선정을. 겨울이니까 당연히 보일러 뭐 그런 거 있을 것이고, 뭐 난방기구 있을 것이고, 추우니까 헬스케어 상품 움직일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약 관련주들 해보고, 헬스케어 관련주들 해보고, 경동나비행 같은 뭐 이런 난방 관련주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계절에 맞춰서 성수기와 비수기를 찾아라. 그런데 이게 과거로 또 돌아가 봅니다. 네, 과거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조그만했어요. 예, 그러니까 막 조마권 세력들한테도 흔들리고 뭐 그런 세력주 붙고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세력이 좀 더 탄탄해졌죠. 탄탄해졌어. 예전에 우리나라는 정말 어땠어요? 예전에도 설명했다시피 물건의 품질을 봤을 때 사람들이 구매욕을 봤을 때 메이드 인 이태리, 메이드 인 프랑스, 메이드 인 USA 죄송합니다. USB란다. 야, USB는 어느 나라야? USB가 아니고 USA. 네, USSA 아닙니다. USB래요. 아, 이건 뭐 어디지? 네, Made in USA, Made in Japan, 그리고 Made in Korea, Made in 뭐 차이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쭉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국민학생일 때죠. 그때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메이드 인 재팬 적혀 있으면 와, 저 집 잘 사네. 날씨에 따라서 휘거나 깨지거나 동파되는 물건들. 날씨에 따라서 겨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겨울이면 딱 생각나는 게 감기, 추위, 기침. 그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수능 앞두고 그리고 연말 회식 이런 거 앞두고 뭐 자양강장제, 피로회복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팔리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업황은 움직이지만 종목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한들 29님. 네. 그래서 업황이 파악이 되면은 종목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종목을 어떻게 잡느냐? 매매기법으로 잡는다 이거죠.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를 짚어드리려고 하는 게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회원님들에게 상담을 많이 받는데 주식 투자 어떻게 하면은 실패하나요?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나요? 물어보거든요. 그럼 대체로 이제 실패하신 분들은 똑같아요. 네, 실패하신 분들 똑같습니다. 어떻게 실패를 하냐? 무조건 기법부터 들어갑니다. 무조건 차트 보고 그래, 뭐 여기서 하면 되겠네. 그냥 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들어갈 때 겁납니다. 와, 큰일 나다. 이거 어떡하지? 물렸는데 많이 잃었는데 차트만 보면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제 주변에 차티스트 쪽으로 흘러갔다가 잘된 사람 한 분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상담하면서도 차티스트들 중에서 잘된 분들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주식은 가장 기초 어떤 거 호재 분석, 호재 분석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호재 분석은 뭐겠어요? 뉴스 분석, 업황, 시황 이런 것부터 알아보셔야 되거든요. 업황, 시황, 업황이 좋다. 아, 이 업계가 좋다. 일단 호재를 깔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호재 중에서 가장 강력한 테마는 계절 테마입니다. 계절 테마. 왜 그러겠어요? 기업이잖아요. 이 주식은 기업에서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죠. 회사를 운영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15년 10월 20일 화요일 야간 공개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제 방송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 그리고 한 달 정도 되신 분들, 아쉽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방송 시작할 때 매니저들이 얘기하죠. 뭐 준비하라고요? 계산기, 그리고 필기구. 너도 그렇죠. 필기구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교재를 또 준비를 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필기구예요. 오늘 했던 얘기 제가 말씀드리죠. 오늘 했던 얘기 내년 이맘때쯤 또 합니다. 다음 달에 한 얘기 재작년에 했던 얘기예요. 앞으로 5개월 뒤에 할 얘기 작년 뭐 3월달 2월달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내용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 큰 틀은 절대 크로니클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재방송이 남겨지긴 하는데 제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 엉뚱한 소리를 했다거나 그러면은 다 삭제를 해버려요. 제가 스스로 그 방송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좋은 자료도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 데이터들이 언젠가 또 손실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구를 준비를 하시면은 이번에 했던 이야기를 내년에 또 듣는 것처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종목들이라든가 계절 변화의 업황들을 기록을 하실 거예요. 요쯤 되면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 저쯤 되면 저 종목들이 올라간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 했습니다. 드디어 겨울이 다가온다. 겨울 관련 독감이라든가 뭐 감기약이라든가 이런 추위에 관련된 종목들을 준비하라. 그 종목들이 어제 엊그제 다 올랐어요, 여러분들. 계속 오릅니다. 이제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우리도 거래를 했고 그 거래 내역들을 우리 풍문가파 카페에다가 올리기 시작합니다. 겨울이라는 거는 정말 호재 덩어리예요, 여러분들. 어떤 물건, 날씨